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 따라가야 할지 상당히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또 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잘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이니까요. 오늘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바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내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도 좀 배워가시고 투자 팁도 좀 알아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상한가에는 세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모아텍, 골드퍼시픽, 펜젠 들어가 있는데 상한가 이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네요. 동일철강, 한농화성, 휴맥스홀딩스, 한국파마, 제이웨이, RT캐스트까지 보입니다.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탈을 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힘이 약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막 마냥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우리 예전에 신풍제약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쏟아져 내려가거나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근접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19종목입니다. 지금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19개나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공통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네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확진되었다가 퇴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수혜를 받는 느낌이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오늘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오킨스 전자인데요. 차트가 살벌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폭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너무 수직 상승한 기업들은 끝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명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도 한번 좀 체크해보게 되면요. 시장은 역시나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태로 지금 어정쩡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많이 어려워해요. 여기서 더 갈까? 아니면 내가 사자 말자 빠지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안 사면 끝까지 올라가진 않을까 싶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24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 지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2600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50포인트를 뚫고 나서 매수하셔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2250포인트, 이 70포인트 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괜히 사서 수익을 낸다고 해봤자 크게 나지도 못하는 자리인데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크게 손실날 수 있는 자리이므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뒤늦게 사는 거 아닌가요? 뒷북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매는 항상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값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미리 사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도박이죠. 베팅을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올라가는 걸 보고 사면 되는데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투자는 어떻게 보면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들을 가지고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때 그걸 눈으로 보고 매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기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냥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넣는, 그냥 도박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좀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잡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조금 체크 한번 해봤을 때 모아텍이라는 기업 급등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아텍은 사실 뭐 좋은 기업인가요? 라고 했을 때 뭐 엄청 좋아서 급등해서 올라간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모아텍이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고요. 이 종목은 이제 품절주라고 불리는 기업이에요. 지금 상장 주식수가 약
1,400만 주 가량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상에 이제 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90%에 가까운 지분이 묶여 있죠. 대주주 지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은 1,400만 주가 발행은 되어 있지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은 약 150만 주, 150에서 200만 주밖에 되지 않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누군가가 작은 매수세, 그냥 가벼운 매수세 가지고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급등시킬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급락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게 되면은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큰일 날 수 있는 게 샀는데 너무 폭락을 해요. 언제 올라오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걸 왜 사셨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샀으면은 다행인데 사고 나면 이거 시간 진짜 많이 뺏길 것 같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조금은 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초보분들도 좋고 이거는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뭐 품절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모아텍은 상한가 같다 하더라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퍼시픽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퍼시픽은 좀 잡주라고 표현할 만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예전부터 급등을 엄청나게 했다가 이제는 폭락해서 바닥에서 막 기어다니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애가 좀 적자가 이렇게 좀 심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유보율,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도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책정이 불가하다 라는 난 어카운트가 떠져 있죠. 그러니까 책정이 불가하다까지 가고 있고 부채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증가됐다가 줄었다가 반복하고 있으면서 2018년에 비해서는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패션 사업이라든지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 이런 걸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대주주 자체도 투자, 사모, 투자, 합자 회사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회사는 지분을 샀다가 회사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은 팔아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 경영이라든지 회사의 미래, 장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대주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주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골드퍼시픽이라는 회사는 또 인콘이라는 회사, 이 회사의 대주주기도 하죠. 근데 인콘도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완전히 회사가 힘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부산에서는 마탱이 같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힘든 상태를 이렇게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퍼시픽이라는 회사를 이 상한가 같다고 해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뭐 좋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골드퍼시픽도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뭐 인도에서 임상 1상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상 1상이라고 해봤자 사실 약이 될 때까지, 약으로서 판매가 될 때까지는 약 한 7년에서 8년, 그것도 성공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상 들어갔다고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했을 때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오랫동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런 종목은 빨리 정리하고 다른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좀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퍼시픽은 이제 자회사도 인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APRG라고 하는 또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그 바이오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일상을 이제 들어갔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에 갔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주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잡주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정리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는 눈독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젠 이렇게 또 급등이 되어 있는데요. 펜젠 같은 경우도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펜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회사가 생산해가지고 좀 매출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 기업도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다가 물론 뭐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뭐 신약 개발 이런 것까지 조금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기대가 너무 크면은 사실 실망도 큰 법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뭐 터지면 대박이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기보다는 그거 거의 뭐 로또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5천원치 사가지고 터지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펜젠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시겠다 하면은 한 주, 두 주 사가지고 터지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은 거지
뭐 엄청나게 비중을 실어가지고 펜진 믿을 만한 회사야. 앞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 만들고 앞으로 엄청나게 괜찮을 거야. 좋은 뉴스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올바른 투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으로 떨어졌다가 N자 반등의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 한 12,000~13,000원 정도 선에서 바로 밀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적자인 기업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희망만 가지고 급등하는 기업들은 좀 피하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세 종목과 지금 방금 들어간 따끈따끈한 동일철강도 한번 볼 텐데, 동일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철강 관련주가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동일철강도 뚜렷한 뭐 상승세가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철강 관련주들도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주기도 하고, 경제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저기 자동차 쪽에도 지금은 내수 판매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의미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또는 투자자들이 왜 올라가지? 뭔지 모르지만 호재가 있는가 보다 하고 막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식시장은 뭔지 모르지만 호재가 있는갑다라고 따라 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싸지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지만, 뭔지 모르지만 올라가니까 좋은가 보다라고 투자하시게 되면은 고점에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동일철강은 투자할 만한 기업까지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아텍에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종목도 지금은 거의 뭐 품절주에 가까운 발행 주식수가 7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한 70%가 지금은 묶여있는, 그러니까 7749 하면은 거의 230만 주만 유통 주식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급등락이 조금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품절주가 언제 급등하나라고 보면요,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급등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상품,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리는데,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갔는데 상품이 별로 안 좋다고 한다면은 결국 마트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은 뭐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잡주,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품에도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품절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마가 만들어져 있거나 시세가 잘 나오거나 정말 올바른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품절주가 급등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뭔가 올라갈 만한 종목이 별로 없고 테마가 없다 그러면은 품절주나 잡주나 작전주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승의 기운보다는 역시나 조금 이렇게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을 좀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를 조금 해놓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지켜보면서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뭔가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내가 수익 보려고 하는데 왜 현금화를 해서 나는 뭐 수익 못 보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현금화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현금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아마 좀 시간이 걸리실 텐데, 아마 현금도 종목이라는 걸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중수 이상의 반열에 들어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잡주가 많이 뛰어오를 때는 여러분들 시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나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